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풍산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로서는 26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풍산점의 남은 마지막 구호와 상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홍점우릉 부삼세불잉 종막지승길. 기러기가 언덕으로 날아가미니 아내가 3년이 되어도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니 이것은 끝내 이를 이길 수 없는 것이라 길하다. 종막지승길 득소원야. 마침내 이길 수 없는 것은 길하다는 것은 득소원야, 원하는 바를 얻음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오효는 이렇게 강이죠. 그리고 이렇게 육이와 서로 음으로서 서로 정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감이 있습니다. 감, 험난함이 있는 거죠. 감의 험난함. 자, 설명을 보면은 구오는 양강, 중, 구의 음과 정응의 관계가 있습니다. 중간에 2, 3, 4효는 수는 흠인데 흠이 있어도 끝내 양자는 결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언덕의 높은 곳에 오르는데 이 의미를 부인이 남편의 오해를 받아서 동침을 거부당해서 애를 낳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처가 끝까지 일편단심을 유지하니까 결국에는 남편의 마음을 돌려서 임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막지승의 의미는 끝내 이기지 못한다인데 이를 결국 임신을 한다. 득서원야, 원하는 바를 얻는다 이렇게 치환을 해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효사를 받았을 때 이 릉, 언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득서원야, 원하는 것의 내용은 무엇인가는 개별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상구, 홍점우륙. 자,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홍점우륙, 기우가용 위의 길, 기우가용 위의 길 불가란야. 자, 효를 보면은 기러기가 하늘에 있는 큰 한 길로 나아가니 그 기시 가히 예법에 쓸만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기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지어서 날아가는 상이 가지런하고 이쁘죠. 이 기술 보아서 가히 예법에 보아 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활 기유 가용 위의 길 불가라냐. 그것을 의식에 쓸 수 있는 것이니 길하다는 것은 가히 어지럽힐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기러기가 이렇게 줄을 지어서 멋지게 이쁘게 날아가는 곳을 보고 그 이제 여기서 상구의 육은 대지의 육보다는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상구는 제일 위에 있는 위치, 풍산점의 제일 끝이죠. 그리하여서 기러기가 줄지어 질서있게 하늘 높이 날아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육삼의 육은 육상구 육과 달리 상구 육은 제일 높은 것을 말합니다. 가지런히 줄을 지어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상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불가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어지럽게 아무렇게 하는 것인데 불가라는 함부로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구효를 받았을 때 이 란이 어떤 의미인지는 또한 역시 개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존의 설명입니다. 풍산점에 대한 설명 전체죠. 그럼 다산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계속 보아왔듯이
여기 보면은 풍산점에서 이렇게 점점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물가, 두 번째는 너럭바위, 세 번째는 묻, 네 번째는 나무, 딱딱한 나무까지, 다섯 번째는 이제 륙, 언덕 위,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창공을 멋지게 때를 이렇게 줄을 지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물상입니다. 이 전체에서 이제 계속 풍산점 아래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상을 도출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해당 전체가 기러기가 비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각 해별 효에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과 발생되는 문제점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산의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자부터 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홍점 우룩 우릉 부삼세부링 종마지성길 상황 종마지성길 득서오냐 기러기가 점점 언덕에 나아간다. 부인이 3년 동안 아이를 배지 못하다가 처가 지아비를 마침내 이기지 못하니 길하다. 상활 종막지성길은 자식을 낳고 싶은 소원을 성취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물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홍점우르 언덕 위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본계입니다. 본계가 이렇게 구호가 변하니까 이렇게 중산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간의 언덕이 언덕 위에 언덕이 되니까 높은 언덕, 구릉이 되죠. 즉 언덕 위에 어릉, 언덕, 구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삼세부링 부녀가 3년 동안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는 보면은 이게 최초의 풍산점 본계죠. 이 본계가 효변을 하니까 이렇게 중산간 지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게가 나오죠. 이 지게의 모계는 풍지관입니다. 풍지관. 자, 여기 풍지관이죠. 지게의 모계. 이 풍지관은 기존의 이 음의 진행, 이렇게 경향성을 가지면서 점점 이렇게 추일하면서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각각의 경우에는 자, 천산둔부터 보겠습니다. 이 천산둔, 그 다음이 천지비죠. 그 다음에 이제 풍지간인데 여기에 보면은 항상 간남과 태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간남이 있고 여기도 간남이 있고 여기에도 간남이 있습니다. 태녀도 똑같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태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간의 남이 다가갈 때마다 태녀는 한 칸씩 뒤로 계속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칸씩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가 없으니까 임신의 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글을 보겠습니다. 돈, 비, 관 모두 간남과 태녀의 상이 있는데 왜 임신을 하지 못하느냐? 리의 상이 없기 때문에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간의 남이 점점 나아갈 때마다 태녀가 번번이 한 칸씩 뒤로 물러서서 3년째 여전히 잉태를 못하다가 이 풍지간 이때 3년차에 추위를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리의 상이 도출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리의 상이 도출이 되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결국에는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는 임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득소원야는 부부가 사이 좋고 백성들의 소원이 처와 합치고 아이까지 낳으니 소원을 성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종막지는 결국에 임신을 하게 되는데 처는 지아비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풍산점 본계가 있습니다. 본계가 있고 오효가 바뀌니까 지기지가 되니까 이렇게
전체가 리로서 임신의 상이 나오고 아이를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최초의 추위로 보면은 이제 지게의 모계인 풍지간이에서 여기에 태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태녀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태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지 리의 아이를 관의 아이를 리 임신을 하게 되니까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음은 양인을 이기지 못하니까 지아비를 이기지 못한다. 이는 상이 나옵니다. 자,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추위를 하게 되면은 풍지간에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관의 태부인이 배가 불러서 결국에는 간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음은 양을 이기지 못하니 천은 지아비를 이기지 못한다. 종막지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가 구호까지 설명입니다. 그 다음은 상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홍점우륙 기후가용위의 길 기러기가 점점 대로 위로 날아가며 대로의 군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초연하게 멀리 날아갈 날개짓하는 그 기러기의 그 깃을 의칙으로 삼으니 본받을 만하니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후 강력 위의 길 불가라냐 기후 가용 위의 길이라고 한 것은 군자가 은둔의 뜻을 두어서 세속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지 세속에 물들어 어지럽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은인자중 은둔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점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홍점 우륙에 대해서 그러면 물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본계가 있습니다. 풍산점 본계가 있죠. 이 본계가 이제 이렇게 변하니까 상구가 변하니까 이렇게 수상근이 됩니다. 이 수상근은 그 뇌산소가 지게 목의 첫 번째에서 왔습니다. 자, 여기서 풍산점은 B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양이 누적돼서 3위가 근의 도래가 끝나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게의 내산소가에서 이렇게 상계가 진으로서 진의 길이 있는데 진의 큰 길이 추위를 하니까 중간에 감으로 통합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감이 나오죠. 이 길은 이제 진의 길이 감으로 통하는데 진의 길이 감으로서 이렇게 통하게 되는데 그 길이 9방향의 갈래가 난 하늘에 그런 9가지의 길이 갈래길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더 넓고 밝고 좋은 길입니다. 기러기가 여기서 와서 앉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후가용위의 이때 다사는 의를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 그 다음에 여기서 규가 나오는데 규는 구달 9방향으로 이어진 큰 길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뇌산소가 전체가 이렇게 날아가는 날개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풍산지 본계가 있고 여기에 이제 본계가 있고 지게가 있는데 이 지게의 모계에서 최초에 그 날아가는 새의 형상이 있는데 날개 크고 있으니까 아직 그 나는 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날기는 하는데 저 멀리 좀 작아지지만 우리 시각에서 하늘 높이 저 멀리 날아가면 멀리 보이니까 작게 보이는 거죠. 저 멀리 높이 날아가게 됩니다. 즉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추위를 과정을 걸치게 되면은 기러기가 규의 9방향으로 통하는 넓은 길을 높이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즉 기러기가 날아가서 넓게 도달을 하게 되니까 넓은 길에 도달을 하게 되니까 어째 보면은 여기에 5와 6위는 하늘의 천상의 지위죠. 그래서 멀리 날아가게 되니까 날개가 작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날개 멀리 날아간 기러기를 밑에 있는 괌의 활이나 화살이 미칠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아갔으니까 불가란하 어지럽힐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어지럽힐 수 멀게 날아간 거는 군자가 은인자중하는 그런 이제 아주 고결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화살이 뒤를 쫓아가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 날아간 모습을 보니까 군자가 이것을 은인의 은둔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즉 군자가 속세를 떠나서 은둔함은 이를 보고 의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 깃을 의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불가란냐는 아까 이야기했지. 밑에 있는 감의 화살이 활 또는 화살이 멀리 날아가는 그 새에게 미치지 못하므로 어지럽힐 수 없다. 군자의 은인자중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러기가 점점 대로위 하늘의 대로위로 날아가매 대로의 군중으로부터 멀어져 초연하게 멀리 저 하늘에 날아가매 그 날개짓하는 기러기의 그 깃을 의칙으로 삼아서 본받을 만하니 길하다. 이러한 것은 군자가 은둔의 뜻을 두었다면 세속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지 세속에 물들어 어지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계속했듯이 그 풍산점은 이렇게 최초에 이렇게 이제 그 물가에서 너럭바위, 뭇, 나무까지 그 다음에 언덕, 저 하늘에 9가지의 갈래길 있는 창공까지 날아가는 점점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풍산점에 대한 설명의 끝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54번째 괴인 뇌택기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